오늘 아침에도 혹시 달걀 드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달걀은 오래전부터 완전 식품이라고 불려왔고 값도 저렴하고 조리도 간단해서 아침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죠. 특히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아침엔 달걀 하나는 꼭 먹어야지 하고 습관처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젊었을 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달걀을 먹고 있어도 정말 괜찮을까요? 60세를 넘어서면서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속에서는 소화 기능도, 혈관도, 대사 속도도 천천히 변해가고 있죠. 그런데 음식은 여전히 예전 방식 그대로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달걀은 몸에 좋은 음식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달걀은 분명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이 점은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달걀 자체가 아니라 지금 내 나이에 맞게 먹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평생 달걀 먹고 살았어요. 바로 그 말 속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평생 먹어왔던 음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설마 달걀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쌓이면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달걀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달걀을 계속 드시되 우리 몸이 편안해지는 방법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달걀 먹는 방법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분들은 평생 먹던 달걀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걸까요? 그 차이는 아주 사소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실제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을 찾은 75세 김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스스로를 평생 잔병 치레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실제로도 큰 병력은 없었고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며 건강을 잘 관리하고 계셨죠. 아침 식사는 늘 비슷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 2개를 부쳐서 밥과 함께 드시는 것이 30년 넘게 이어진 습관이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으로는 단백질도 챙기고 힘도 나니까 건강을 위해 당연히 하는 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과 함께 숨이 가빠져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검사 결과를 들은 어르신은 적잖이 놀라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범위까지 올라가 있었고 의사는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이 가장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나는 기름진 음식도 안 먹고 건강식으로 달걀만 꾸준히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품고 있는 의문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꾸준히 먹었는데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김어르신의 문제 원인이 달걀을 먹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양으로 같은 시간에 먹어온 그 습관이 70대의 몸에는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특히 매일 아침 공복 상태에서 기름에 부친 달걀을 드신 점은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는 혈관과 소화기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달걀을 튀기지는 않는데 혹은 나는 한 개만 먹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조리법 하나, 양 하나가 아니라 지금 내 몸 상태를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어르신 역시 이 나이까지 문제 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습관을 이어오셨을 뿐 일부러 건강을 해칠 생각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누군가의 사례가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사례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제가 어떤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특정 음식을 홍보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겁을 주기 위해 과장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왔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같은 분들의 몸 상태 변화를 지켜봐 온 사람입니다. 병이 생기기 전의 모습과 작은 습관 하나가 바뀐 뒤의 변화를 모두 본 입장에서 드리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늘 비슷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속이 더부룩해요. 똑같이 먹는데 수치가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면 음식의 종류보다도 먹는 방식과 타이밍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달걀처럼 몸에 좋다는 인식이 강한 음식일수록 오히려 아무 의심 없이 예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무언가를 완전히 끊거나 갑자기 생활을 뒤집어 놓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나이에 맞게 지금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음식을 다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와 60대, 70대의 몸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만 그대로라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호를 병이 되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건강 관리입니다. 그렇다면 달걀은 정말 어떤 음식일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와 실제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달걀에 대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부터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앞으로의 이야기가 훨씬 쉽게 와닿으실 겁니다. 달걀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다, 완전 식품이다, 몸에 좋다. 이 말들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달걀 하나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들어있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고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병우 회복기나 노년기 영양 보충식품으로 달걀이 자주 권장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연령대와 모든 몸 상태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해가 시작됩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달걀 노른자에 대해 걱정을 하십니다.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라서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흰자만 드시거나 노른자를 일부러 남기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와 실제 진료 경험을 종합해보면 이 생각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혈관을 막고 병을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노른자에는 흰자에는 없는 비타민과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노른자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과 빈도, 그리고 조리 방법입니다. 젊었을 때는 두세 개를 먹어도 큰 문제가 없던 몸이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을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의지나 관리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고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전과 똑같이 먹으면 몸은 서서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혈액검사 수치가 조금씩 변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77세 어르신은 유튜브에서 건강에 좋다길래 아침마다 달걀 3개를 먹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몸을 위해 한 선택이었지만 결과는 콜레스테롤 수치의 급격한 상승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달걀이 나쁜 음식이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몸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즉, 달걀은 여전히 좋은 음식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이에 맞는 달걀 섭취법은 무엇일까요? 노른자를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개수를 줄여야 할까요? 조리법은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실제로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났던 한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달걀을 가장 현명하게 먹는 첫 번째 원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83세 최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르신은 또래에 비해 혈관 상태가 아주 좋은 편이었고 검사 결과를 보면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은 수치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한 보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격한 운동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30년 넘게 거의 변하지 않은 식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드시는 달걀을 항상 딱 한 개만 드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조리법도 특별할 것 없어 보였습니다. 물에 달걀을 넣고 6, 7분 정도만 삶아서 노른자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로 드신다고 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소금도 거의 넣지 않았습니다. 어르신께 왜 그렇게 드시느냐고 여쭤보니 속이 편해서 라는 아주 단순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2개, 3개도 거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끼게 되었고 그에 맞춰 자연스럽게 양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달걀은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적당함이 가장 큰 약이 됩니다. 하루에 1개 정도면 노년기에 필요한 단백질과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몸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처리해야 할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기름에 바삭하게 튀기거나 너무 오래 삶아 노른자가 퍽퍽해질 경우 소화도 어려워지고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조리 시간입니다. 달걀을 너무 오래 익히면 노른자 속의 지방이 변질되면서 몸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덜 익히는 것도 노년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익힌 반숙 상태가 가장 무난합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영양소 손실은 줄이면서도 소화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반숙은 소화가 안 될 것 같다고 걱정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첫 번째 원칙을 정리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달걀은 하루 1개면 충분하고 기름을 최소화해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달걀로 인한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언제,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또 달라집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의 달걀 섭취는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먹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달걀 먹으면 든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침이라는 시간대가 나이가 들수록 위장에게는 가장 까다로운 순간이 된다는 점입니다. 20, 30대에는 눈 뜨자마자 찬물 1컵을 마시고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60대 이후에는 같은 행동이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와 장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흔히 듣는 증상이 있습니다. 아침에 달걀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요. 트림이 자주 나고 하루 종일 배가 무거워요. 이런 경우 대부분 음식의 종류보다 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백질을 바로 받아들인 것이 원인입니다. 달걀은 좋은 단백질원이지만 동시에 소화 과정에서는 위장에 일을 시키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달리기를 시작하면 몸이 힘들듯 준비 없이 단백질을 넣으면 위장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늘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아침에 달걀을 드시기 전 따뜻한 물 1컵만 먼저 드셔보시라고 말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위장이 서서히 깨어나면서 소화액 분비가 촉진됩니다. 혹은 찐 고구마 1조각이나 부드러운 죽 몇 숟갈로 위장을 먼저 달래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찬물이나 찬 음료는 위장을 더 수축시켜 소화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아침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속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씹는 힘과 침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처럼 급하게 먹으면 소화 부담이 배로 늘어납니다. 달걀을 드실 때는 의식적으로 천천히 잘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입에서 시작되는 소화 과정이 잘 이루어질수록 위와 장의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종일 몸 상태를 좌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장을 먼저 깨우고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면 같은 달걀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달걀과 함께 혹은
바로 뒤에 마시는 음료입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화를 방해하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침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의외의 실수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달걀 옆에 어떤 음료를 두고 계신가요? 오렌지 주스, 녹차, 두유처럼 몸에 좋아 보이는 음료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음료를 달걀과 함께 드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조합에 있습니다. 각각은 나쁘지 않은 음식이지만 함께 먹는 순간 위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76세 이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 1개와 녹차 1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기름진 음식을 드시는 것도 아니었고 식사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늘 피곤하고 어지럽고 기운이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철분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식습관을 살펴보니 달걀을 먹자마자 녹차를 마시는 습관이 수년간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성분은 달걀 속 단백질과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역시 산성이 강해 달걀을 먹은 직후에 마시면 윗속에서 단백질이 엉겨 소화가 더뎌질 수 있습니다. 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과 단백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위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 결과 속이 더 부룩해지기 쉽습니다. 이 어르신께 달걀을 드신 뒤 최소 1시간 정도 지나서 녹차를 마시도록 조언드렸더니 2달쯤 후에는 피로감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달걀을 드신 직후에는 위장이 소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장 무난한 선택은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입니다. 특별한 영양 음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것이 위장에는 가장 친절한 선택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매일 조금씩 몸에 부담을 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걀과 음료의 조합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원칙을 알고 나면 아침 식탁을 조금만 바꿔도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원칙이 똑같이 적용될까요?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달걀 섭취 방법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연령대와 질환에 따라 달걀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하는 걸까? 이 질문에는 하나의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이와 몸 상태에 따라 큰 방향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달걀은 약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대는 아직 비교적 소화력과 대사 기능이 유지되는 시기입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다면 하루에 달걀 1개, 때로는 2개까지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기부터는 괜찮겠지 라는 감각보다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집니다.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면 빈도를 주 3, 4회 정도로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는 달걀을 하루 1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아침보다는 점심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침의 위장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점심에 드시면 소화 부담이 훨씬 적고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도 다릅니다. 조리법 역시 딱딱하게 익힌 것보다는 부드러운 반숙이나 계란찜이 더 적합합니다. 70대, 80대가 되면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매일 먹는 것보다 일주일에 서너 번, 한 번에 1개 정도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먹느냐입니다. 씹기 쉽고 삼키기 쉽고 소화가 잘 되는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8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달걀을 스크램블 형태로 아주 부드럽게 조리해 드시는데 그 덕분에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유지하면서도 속 불편함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달걀 섭취 빈도를 주의 3회로 줄이고 필요하다면 노른자를 제외한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흰자는 지방 부담이 적으면서도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몸 상태가 예민한 분들에게는 비교적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이렇게 먹더라가 아니라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이처럼 달걀 섭취는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기준을 내려놓고 지금의 몸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이 진짜 건강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절해서 먹는다고 해도 여전히 어떻게 먹어야 실생활에서 편할까? 라는 고민은 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르신들이 실제로 많이 실천하고 계신 부담 없이 달걀을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원칙들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막상 식탁 앞에 앉으면 그래도 어떻게 먹어야 하지? 하고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론보다 먼저 실제로 어르신들이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 방법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어렵지 않고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는 방식들입니다.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가 달걀죽입니다. 쌀로 묽은 죽을 끓이다가 마지막에 달걀 한 개를 풀어넣고 살짝만 저어주면 됩니다. 이때 오래 끓일 필요는 없습니다. 달걀이 막 익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단백질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입맛이 없거나 속이 예민한 날에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계란찜입니다. 달걀을 곱게 풀어 물을 조금 섞고 당근이나 시금치처럼 부드러운 채소를 잘게 다져 함께 찌면 영양 균형도 좋아집니다. 간은 최대한 약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짠맛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지만 혈압과 신장에는 그대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계란찜은 먹고 나서도 속이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는 달걀과 두부를 함께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두부 위에 부드럽게 익힌 달걀을 얹어 드시면 단백질의 질은 높이면서도 소화 부담은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식사하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이 조합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리 과정이 간단하고 씹기에도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누구와 함께 먹느냐입니다. 혼자 대충 먹는 식사와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식사는 몸의 반응도 다릅니다. 매주 한 번이라도 이웃이나 가족과 함께 식사 시간을 가지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식사량과 식사질이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달걀 요리 하나를 두고도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큰 건강 차이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달걀은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몸을 도와주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들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달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오늘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달걀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을 담고 있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처럼 아무 음식이나 아무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달라졌다면 먹는 방법도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모습은 다릅니다. 아침에 튀긴 달걀을 삶은 달걀로 바꾸고 2개 먹던 것을 1개로 줄이고 급하게 드시던 분이 천천히 씹어 드시기 시작했을 뿐인데도 몸은 분명히 반응했습니다. 속이 편해지고 검사 수치가 안정되고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먹은 한 끼, 오늘 아침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물 한 컵을 먼저 마셔보고 내일은 조리법 하나만 바꿔보셔도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몇 달 뒤에 몸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늘 어르신들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동반자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잘 달래가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달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힘들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몸이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주셔도 앞으로의 노년은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변할 수 있고 그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잘 돌보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